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독해용 비법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자, 초판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 개정판에 대한 문의를 주신 분들 좀 예상보다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만큼 교재를 더 꼼꼼하고 또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용 비법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해용 비법을 제가 독해 유형의 바이블이 되도록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죠. 자, 이따가 이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해용 문제를 5가지 유형으로 분리했습니다. 사실은 독해 문제 유형보다는 독해 원리에 따른 유형이 5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유형에 따른 원리를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유형은 이게 원리가 되고 어떤 논리적 사고력이 반영된 문제인지,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풀이법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교재라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죠? 뭐 어떤 스킬로 해서 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으로 어떻게 해야 체계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지 읽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그리고 풀이 방법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아무리 긴 지문도 사실은 영어 독해에서 모든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래서 30초 정도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 대한 구성과 원리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오셔서 그 5분 구이 코드를 치시면 제가 그 각 회차별로 코드를 통한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 업로드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영어 독해 강의를 해오면서 노하우에 대한 모든 것들은, 특히 해설 강의에, 교재는 아무래도 지면이다 보니 다 실지 못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해설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총 26강으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면 완성하실 수 있도록 일요일은 이제 총정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중요 내용은 먼저 서브노트에 요약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노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는 휴대용 단어장에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항상 새로운 부분을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공부했던 부분을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뭘로 하냐면 앞에 정리했던 이 서브노트에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 5일, 6일이 되겠죠?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습한 내용을,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요일엔 6일간 학습한 내용을 서브노트로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3번을 보게 되겠죠? 처음 본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전날에 공부했던 그 서브노트로 한 번 더 볼 것이고, 일요일날 또 한 번 서브노트 정리를 하니까, 일주일에 이제 6번을, 6일 동안 공부한 것을 이제 복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4주간 한 번을 다 책을 한번 훑어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뭐 빈칸 추론이라든지, 문장 순서라든지,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이제 이외에도 실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교재는 대단한 편법이 있고, 어떤 속임수가 있는 그런 교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독해 지문의 유형별로 원리와 그 논리적 사고력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읽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의 구조라든지 또 문제의 유형별로 되어 있는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천천히 차근차근 이해하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2회독을 하시고, 또 3회독부터는 이제 마찬가지겠죠? 2회독해서 여러분이 또 어려웠던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다가 이제 총 정리로 3회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실전 문제를 풀다가 이제 공부를 다 했는데 틀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독해용 비법에 그 해당되는 내용을 꼭 한번 훑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 또 저희 카페도 있고 여기 유튜브도 있고요.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앞에 제가 이제 1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문 독해 5가지 논리적 사고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교재, 독해용 비법의 가장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팁이 있는데, 팁을 먼저 잠깐 보시면, 영어 독해의 5가지 유형, 작아서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독해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유형이 뭐냐면,
5가지. 그게 바로 영어 독해의 논리적 사고고요. 그 논리적 사고에 따라 여러분들은 지문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글을 읽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문제를 제작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5가지 비법을 제가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요 5가지를 원리를 이해하시고 유형을 이렇게 저희가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독해 유형입니다. 독해 유형인데 이렇게 5가지 메인 아이디어, 추론, 통일성, 일관성, 정보의 파악, 어법, 어휘 이렇게 5가지의 독해 유형을 나눌 수 있고요. 이 문제마다 수험상에 요구하는 논리적 사고력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보통 수험생들 보면 모든 독해 문제를 똑같이 풀어요. 주제 찾기 문제도 또 내용 일치 문제도 문장 순서 문제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읽죠. 그래서 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하고 또 이런 경우 생기죠. 나는 자신 있게 골랐는데 채점해 보니 오답이에요. 이상하다. 답을 해설을 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이러고 넘어갑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를 확인하시고 또 그 문제가 또 수험생이 요구한 논리적 사고력을 기억해서 거기에 맞게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즉 읽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메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뭘 요구하는 거냐면, 자, 필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이걸 이제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론은 뭐냐면, 추론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빈칸 추론 문제를 풀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 통일성, 일관성. 교재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아마 통일성이란 말, 일관성이라는 용어를 아마 저만 쓰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인강 사이트 초판에 보면 선생님들이 많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선생님들께서 특히 이 부분 공부를 하시고 학생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통일성, 일관성은 영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수험생들에게. 자, 그리고 통일성, 일관성. 논리적인 영어의 특징이죠. 통일성이라는 거와 일관성. 그것을 묻는 거고 특히 이제 시그널을 이용해서 자, 그 통일성, 일관성으로 문제를 푸는 문장 삽입, 문장 삭제, 문장 배열. 이거죠. 그 다음에 정보의 파악, 토익에서 온 유형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빨리, 그래서 뭐 주제를 찾을 필요도 없고, 뭐 통일성, 일관성, 시그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법, 또 어휘, 이렇게 5가지 유형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자세하게 교재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 거고요. 이번에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특히 이제 빈칸 추론이나 문장 순서나 좀 요즘 수험생이 어려워하고 어렵게 나온 출제되는 부분들을 자세히 읽다 보니 좀 두꺼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서와 문제편과 해설편으로 이제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해 유형에 따라서 이제 문제의 종류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독해 유형은 5가지, 문제의 종류는 보통 15가지. 책마다 다르죠? 뭐 어떤 책은 두세 가지 한 책도 있고, 어떤 책은 20몇 가지의 문제 종류를 나눈 책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독해 유형은 무조건 5가지 아니고, 그 안에 이제 문제 종류는 뭐 사실은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 좀 묶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 종류는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15가지 정도의 문제 종류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교재 전체의 틀이고요. 목차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맞춰서 목차를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기본 개념. 자, 이 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독해의 기본 유형 비법의 기본 개념을 적어도 2번 이상 꼭 읽고 진도를 나가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성격이 급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공부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기본 개념, 여기서 이제 유형별 나눈 거라든지 이런 부분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진도를 나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시어와 제가 연결사를 맨 앞에 넣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영어가 논리적인 언어가 된 이유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지시어와 연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험생들이 독해 유형, 어떤 문제 유형이든 간에 이 지시어와 연결사는 문제를 푸는 또 정확하게 빨리 푸는 결정적인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어떤 시험이든 뭐 수능이든 공문이든 공무원이든 편입이든 중고등학교 내신이든 지시어 문제의 연결사 문제는 거의 다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어법 문제나 어휘 문제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지시어 추론과 연결서 추론을 앞부분에 제가 넣었으니까 이 부분도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추론 문제 이어서 이제 함의 추론. 요즘 최근에 나온 유형이죠. 원래 옛날에 이제 수능이라든가 다른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즘 다시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런 거죠. 밑줄을 주고 문맥상의 밑줄친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라. 이게 이제 함의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담고 있는 뜻이 뭐냐를 묻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찾기 비법이 이제 레슨 5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찾기는 단락에서 주제문의 위치에 따라서 유형을 제가 5가지는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빈칸 추론 비법이 있죠. 빈칸 추론 비법을 조금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출판한 빈칸 추론 비법의 내용들도 좀 일부 가져오고 해서 빈칸 추론의 빈칸의 위치와 또 주제문의 위치, 특히 추론의 근거의 위치에 따라서 유형을 이제 쭉 저희가 5가지로 나눴고, 6번, 7번은 이제 조금 특이한 빈칸이 2개라든지 장문 독해 이런 경우고, 그래 주제 찾기도 빈칸 추론의 유형은 5가지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저희 또 핵심의 하나겠죠. 빈칸 추론을 유형별로 나눈 책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공부해 두시면 빈칸 추론이 정말 쉽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성, 일관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장 삭제, 또 문장 삽입, 문장 순서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중간에 이제 일관성의 이해, 또 통일성의 이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 일관성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일관성 이해, 통일성 이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목차가 되어 있고, 뒤에 이제 뭐 문장 순서 좀 자세히 넣었고요. 정보의 파악, 장문 독해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특히 장문 독해는 사실 시간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단락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는 또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푸셔야 돼요.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이 교재 핵심이 이제 비법이 있죠. 독해형 비법을 유형별로 비법을 제가 실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연습 문제를 넣었습니다. 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 또한 실전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실전 문제에 대한 이제 푸는 방법을 제가 스텝 1, 2, 3 해서 단계적으로 대충 읽고 이게 있으니까 뭐 문제마다 이 문제는 여기에 뭐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 힌트가 있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원리에 체계적으로 원리마다 유형마다 그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특히 이제 이 교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던 직독직해. 제가 이제 다음 교재는 이제 직독직해 비법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영어에 직독직해를 한다는 부분이 또 어떻게 하는 거고, 뭐고,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쉽게 말하면 직독직해는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건데, 우리가 외국어다 보니까 이제 문장의 구조도 파악해야 되고 등등의 자, 이런 문법적인 또 지식들이 필요하죠. 아무튼 직독직해를 이제 모든 지문 전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핵심의 비법의 핵심과 기본 개념들을, 용어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많이 풀고 빨리 푸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옆에 있는 친구가 1시간 만에 뭐 50문제씩 풀고 하나도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용어를 아시고 기본 개념을 아시고 그 유형에 맞게 문제를 읽고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는 자동적으로 빨라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수험생은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정확도가 중요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읽고 문제를 풀다 보면 속도는 내가 천천히 읽고 싶어도 천천히 풀고 싶어도 저절로 빨라집니다. 절대로 속도에 욕심내지 마세요. 속도에 마시고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핵심어가 뭔지, 또 어피니언, 메인 아이디어가 또 주제 요지가 어떻게 다른지, 또 타이틀, 제목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넣었고요. 그래서 이런 비법 핵심과 용어 정의 개념도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 연습. 그래서 이제 어떤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 이게 쉽지가 않죠. 사고력을 키우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논리적 사고력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훈련들을 위한 이렇게 연습 문제들을 제가 기초 연습이죠.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을 한번 보시면 Our baseball team finally won a game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문장을 보고 우리가 추론을, 이게 이제 근거라고 했을 때 이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 1번, we have a baseball team. 우리가 야구팀이 있다. 2번, our baseball team. 우리 야구팀이 has not won a game. 경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자,
우리 야구팀이 마침내 이겼다. 경기를 이겼다는 의미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1번인가 2번인가 둘 다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1번이죠. 왜 2번 안 되는가? 마침내 이겼다 그랬는데 왜 오랫동안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이 추론이 될 수 없냐면 한 경기에서 우리가 한 경기에서 계속 지고 있다가 뭐 9회 말에 가서 역전할 수도 있는 거죠. 역전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리고 확실한 건 1번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추론이건 뭐든 간에 뭐 특히 이제 시그널, 지시어나 연결사나 반복 오일을 통한 이런 연습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유형마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비법이 이렇게 이제 먼저 있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용어 개념과 또 논리적 사고력의 연습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유형별로 이제 비법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대충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 빈칸 추론이죠, 이거? 네, 빈칸 추론이면 빈칸이 여기 있으면 뭘 보고 그다음 뭘 보아서 답은 몇 번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선택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확인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비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는 이제 문장마다 제가 이제 번호를 넘버링을 A, B, C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제 연습 문제가 있고 오른쪽 끝에는 이제 vocabulary와 idiom을 넣어서 저희가 이제 문제 연습할 수 있도록 했고 뒤에 해설편을 보시면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해서 문제를 푸는지 접근법.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팁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독직해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까지 이렇게 해설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죠. 실전 문제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실전 문제예요. 그래서, 여긴 실전 문제는 99% 수능과 공무원 등의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실전 문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넣었고요. 이렇게 실전 문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풉니다. 여기는 가급적 보지 마시고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데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넣은 거니까 문제를 푸시고 다음에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설편의 61페이지에 이제 해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연습 문제와 똑같이 실전 문제도 스텝 1, 2, 3 단계별로 어떻게 읽고 접근해야 되는지 연습을 넣었고 역시 직독직해를 넣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훈련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를 공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바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다는 거의 불가능하고 단 이 단계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로 그동안 여러분이 해왔던 공부와 문제 풀이의 새로운 방법을 아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팁을 많이 넣었습니다. 여러분의 학습법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좀 오류가 있는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설 강의로 하려고 했다가 간단하게 요거 넣어야겠다 싶은 이런 부연 설명들을 팁 조언으로 넣었으니까 요것도 아마 꼼꼼히 읽어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서 감사하고, 교재는 영어의 비법 저희 네이버 스토어에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이메일로 DM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